안녕하세요. 체인지 클리닉 장주열 원장입니다. 저희가 옛날서부터 항상 많이 써왔던 말이 있잖아요. S라인이라고 하는데, S라인을 보면 딱 생각나는 게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나올 곳은 나와야 된다는 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지방만 이렇게 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뺀 지방을 가지고 살릴 부분을 살리게 되면 훨씬 더 여성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디 지방 이식은 아주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바디 지방 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이식은 이제 지방을 저희가 뽑은 다음에 그 뽑은 지방을 농축하거나 또 여러 가지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이제 몸에다 집어넣는 시술을 얘기하게 되겠는데요. 그거에 반해서 바디 지방 이식은 대용량 지방 이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때 한 300에서 500cc 정도의 지방 이식을 하는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시술하는 부위는 가슴 같은 부위도 있겠지만 힙이나 힙의 외측 그리고 손등 같은 곳들도 지방 이식에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얼굴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허벅지 안쪽, 배, 그런 한 부위의 지방을 뽑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지방 이식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바디 지방 이식은 아주 많은 양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부위의 지방만 가지고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러 부위의 지방을 다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에 있는 지방을 다 사용한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바디 지방 이식은 생각보다 적용 분야가 아주 많은데요. 특히 가슴은 수유하시면서 꺼진 윗가슴이 꺼진 경우,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약간 늘어지면서 윗가슴이 꺼진 경우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힙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외측에 있는 힙딥 같은 것들을 채우는 것들이 가장 많이 시행하는 요소가 되겠고요. 또 우리 골반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봤을 때 그 각을 이루기 때문에 그 각을 없애면서 부드러운 라인을 만드는 경우, 또 나이가 좀 드셔서 손등 같은 경우에 잔주름이 많은 경우에도 이런 지방 이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양의 지방 이식을 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실제로 환자분을 봤을 때 그만큼의 나올 수 있는 지방량이 없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볼륨이 적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마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방을 뽑는다고 해서 볼륨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지방을 뽑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 지방 이식을 원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 이식은 지방 흡입을 잘하는 병원에서 지방 이식도 잘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지방을 뺐을 경우에 바디 지방 이식인 경우에는 많은 양의 지방을 뽑기 때문에 지방 흡입과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뺐을 경우에 빼는 곳에 탄력까지도 생각해서 그쪽에 탄력을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듀얼 레이저나 바디 타이트 같은 것들을 같이 하는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디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은 넣는 지방이 완전한 지방도 아니고 또 그 지방이 살아야지 완전히 생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볼륨의 감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는 풍성한 볼륨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느 정도의 생착이 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시점을 한 2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붓기가 빠지는 시간, 그리고 2달 정도 됐을 때는 이 지방이 완전히 생착이 돼서 이제 자기 조직처럼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보형물은 만져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해도 약간의 이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이 없으신 분들한테 보형물을 썼을 경우에는 보형물이 만져져서 싫어하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형물 위에다가 지방을 깔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방 이식만 넣었을 경우에는 자기 살이기 때문에 그런 이물감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힙 같은 경우에 보형물을 넣었을 경우에는 힙이 우리 몸에서 아주 움직임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많은 움직임 그리고 마찰을 통해서 그 보형물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 때문에 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염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에는 지방 이식을 훨씬 더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힙 같은 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필러를 넣고 계신데요. 필러의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하이알루론산 필러가 되겠고, 유지 기간에 있어서 그 1년 이상을 저희가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필러 같은 경우에 그 아주 많은 필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술 단가가 꽤 높은데요. 그런 시술 단가를 매년 투자해서 그런 시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대신 지방 이식을 했을 경우에는 생착된 지방은 계속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의 시술로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이식은 지방이 이제 살기 위해서 많은 압력이 있으면 그 생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이제 너무 타이트한 곳, 너무 많은 지방을 넣게 되면 그 지방은 잘 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탄력이 없는 부위, 그런 부위에다 지방을 넣었을 경우에 좀 더 그 생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환자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넣고 나서도 압력을 많이 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한두 달 정도 가량은 너무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고, 잘 때도 그런 부위에 압력을 가하지 않게 그런 자세로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이 생착되는 동안에는 영양 섭취를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음주나 흡연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흡입은 체형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없애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수술이지만, 실제적으로 지방을 다 없애다 보면은 우리 몸의 곡선이 너무 밋밋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밋밋한 곡선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뽑은 지방을 가지고 다시 활용을 해서 몸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런 곡선을 살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